오늘 근데 이렇게 처음 상영하게 되는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승호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성호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좀 먼저 죄송한 게 아까 좀 혼선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좀 관객분들하고 좀 같이 못 보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근데 네, 기자님 말씀 꼭 하고 싶었고, 저희가 참 어느 순간 이렇게 다 완성이 돼서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플래카드도 준비해 주시고, 네, 김정희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송재우 역할 맡은 김도휘입니다. 거래를 저도 오늘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영화관에서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처음 보니까 정말 우리 배우들이 그리고 감독님과 저까지 다 열심히 만든 결과물을 자리를 안 떠주시고 계속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 거래가 이제 이번 주 바로 내일부터 이제 2개씩 1, 2화씩 공개가 되는데 3화를 보셨으니까 4화도 봐보자라는 식으로 8화까지 다 끝까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수민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거래에서 박민우 역을 맡은 유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에 와서 저희 작품을 틀게 돼서요, 진짜 너무너무 기쁘고요, 감사하고, 또 이런 좋은 극장에서 큰 스크린에 이렇게 아주 귀한 우리 관객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네, 오늘 남은 GV 시간 아주 재밌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 모더레이터가 가장 사랑하는 톤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아니, 여기 아까 GV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시면서 감독님이랑 배우님들이 거래 화이팅 이렇게 외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작품에 대한 애정과 서로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한마디였는데, 오늘 관객분들이 묻고 싶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감독님이랑 배우님들도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객석에서 질문 많이 받아보려고 하고요. 그래도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서 이 작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감독의 이야기 한마디쯤은 듣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연출 계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중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감독님의 데뷔작이죠. 나다웃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보면서 와, 감독님 진짜 이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청춘물 일가견이 있으시구나. 그 영화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떻게 좀 연출하시게 됐는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2년 조금 더 전에 이 작품을 만나게 됐었어요. 사실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짧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웹툰이 원작인 작품인데, 웹툰이 거의 10화 이내로 있었고, 사실 이제 1부 초반에 이제 보시면 이제 동창을 납치하는 두 친구의 이야기를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아이템을 처음 만났을 때 사실 굉장히 신선했고, 사실 이제 뭐 인질극 혹은 뭐 납치물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범죄물은 많았지만 친구를 납치한다라는 설정이 저한테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춘의 이야기를 이 작품에 동시에 담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앞으로 뭐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거래를 잡고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고 생각해서 출발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와중에는 사실 이제 뭐 납치극, 뭐 인질극, 혹은 범죄 드라마에도 포커싱이 당연히 맞춰지지만, 사실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 준성, 재효, 민우 이 친구들의 세 명의 관계가 어떻게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지가 사실 이 작품의 가장 키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3화에서도 이제 점점 이제 변해가고 있는데, 뒤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
세 명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오늘 보시고 즐거우셨다면 끝까지 봐주시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맛보기를 한 거군요. 네, 그러면 바로 질문 받아볼게요. 그 질문은 객석에서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할 예정이고요. 오늘 또 거래팀에서 거래 굿즈를 선물로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질문하면은 그냥 다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질문도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받아볼까요? 네, 여기 가운데에서 손 들어주셨어요.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 감독님 작품 너무 잘 봤고요. 이게 그 웨이브 오리지널 그 내부에서도 되게 각본이 엄청 재밌다고 그 내부 반응이 나와서 엄청 기대작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오늘 실제로 보니까 역시 기대작일만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칭찬 들어서 좋으시겠어요. 홍종성 작가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네, 그 감독님께서 그 방금 전에도 그 세 친구의 관계가 이렇게 계속 변해가는 그런 거를 이제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주인공 맡으신 그 유승호 배우님이 굉장히 그 경계인간 어떤 그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굉장히 그 회색 그레이존 안에 있는 그런 경계인간의 모습을 지금 차마만 봐도 굉장히 잘 보여주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할 때 뭔가 물론 이제 당연히 범죄를 저지르는 나쁜 사람이지만 뭔가 막 완전히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선한 것도 아닌 그런 이런 캐릭터를 연기를 할 때 어떤 거를 중점에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또 이런 캐릭터를 연기할 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단지 세고 강렬한 느낌뿐만 아니라 나약감, 열등감, 굉장히 인간다운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서 아주 입체적으로 연기해 주신 것 같은데 배우님 어디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준성이라는 웹툰하고 일단 좀 많이 바뀌었고요. 준성이라는 인물 처음 이제 그릴 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들을 이제 착한 걸 일단 베이스로 가져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바로 착한 그런 인물인데 어떤 현실에 뭐 잘못된 순간으로 인해서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준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현장에서 이것들을 좀 감독님과 한번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뭔가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좀 느껴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재호랑 그래도 저는 그 신에서 그나마 좀 잘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는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쟤는 인질은 아니다. 정신 차려라. 우리 친구도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해 보일 수 있는데 다들 그건 맞고 민호를 다시 돌려보내준다? 말이 안 되죠 사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내가 지켜야 할 도덕적인 어떤 것들을 최대한 지키고 싶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준성이. 혹시 표현이 좀 부족했을까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감독님께서 조금 더 덧주시면. 현장에서 그 승호 배우랑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준성이는 안전한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한다. 인데 사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해주셨던 이제 화이트도 아니고 블랙도 아닌 그레이 경계선에 놓인 인물의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 인물이 앞으로 어떤 악영향을 주고받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두 번째 질문도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서 손 들어주셨어요. 세 번째 줄이요. 네, 손 다시 한번 자켓 입으신 분.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웨이브에서 계속 챙겨볼 거고요. 좀 재밌어서 그런데 혹시 약간 시즌 2가 나올 수도 있는지 이르긴 하지만 궁금합니다. 떡밥을 좀 뿌려주셨어요, 감독님?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웨이브 관계자분이 여기 계신 건가요? 7, 8부를 보시면 아마 어떤 지금 여쭤봐 주신 것에 어느 정도 대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7, 8부까지 끝까지 보기로.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도 이어서 받을게요. 여기 흰색 옷 입으신 분 먼저 받고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관이 아주 크네요. 자원활동가 분들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이셨거든요. 손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아까? 네. 그러면 먼저 받고 넘어갈게요. 네, 해주세요. 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수민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약간 저희에게 약간 익숙한 캐릭터로는 사랑의 불시착의 김태기고 다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약간 개그 게임. 근데 이번에 약간 스릴러를 하면서 어떤 이 캐릭터를 어떻게 분석하시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유수빈 배우님. 네. 우선 귀때기가 아니라 주먹이었습니다. 아니, 성적은 해야 되니까요. 네, 많이 성적은 알려졌지만 네. 기대기가 네, 아닌. 귀때기가 아니라 주먹이었고, 민우 캐릭터는 사실 그 변수를 던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재밌게 보려면 그 변수들이 예측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행하는 어떤 거짓말이나 어떤 변수들의 상황과 그 전의 상황들의 갭 차이를 좀 크게 가져가자라는 쪽으로 감독님과 대화를 많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같은 줄에서 아까 손 들어주셨거든요. 마이크 전달 가능할까요? 네, 손 다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원래 유승호 배우님을 좋아해서 작품을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이번 작품을 보고 역시 믿고 보는 배우님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재밌는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웹툰이었는데 영상으로 이제 드라마화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웹툰이어서 연기할 때나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웹툰을 먼저 보고 이 드라마를 보는 걸 추천하는지 아니면 드라마를 보고 웹툰을 보는 걸 추천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작이 있지만 또 원안에 갇히지 않고 성큼성큼 나아가는 기백이 엿보이는 작품인데요. 감독님이 이거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일단 원작 관련해서는. 사실 그 어떤 것을 먼저 보는지에 대해서 순서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이제 뒤에는 이제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달라져서 사실 어떤 것은 상관없고, 사실 이제 이제 웹툰 원작인 작품을 이렇게 드라마화할 때 조금 제 고민이 됐던 지점은 정말로 이제 이 배우분들이 살아있는 이제 인물로 나와서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말들을 뱉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하이 컨셉, 그러니까 동창을 납치한다라는 이 하이 컨셉을 과연 어떻게 리얼리즘 있게 만들어 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들이랑 정말 많이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근데 뭐 결국에는 사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 끌렸던 이유도 뭔가, 물론 재료는 약간 주도적이긴 하나 사실 세 명의 인물들이 다 자신이 의도치 않은 상황에 얽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실 거의 대부분 얽혀 있고, 그래서 그럴 때 받는 과연 우리가 스트레스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만약에 내가 준성이고 실제로 재효이고 실제로 민우라면 저런 상황에서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이고 그 스트레스를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해서 이 지금 각 씬들 혹은 각 시퀀스에 보여줄 것이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이 조금 성공적으로 보일 때 결국 이 하이 컨셉의 작품이 어떤 리얼리티 있고 살아있는 준성이와 재유와 민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유승호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이거는 이 질문 사실 감독님이 가장 부담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웹툰이 영상화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걱정이 그냥 그 웹툰이 준 어떤 그런 재미와 웹툰만의 어떤 매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끔 이 영상으로 옮겨질 때 조금 그 재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던가 좀 다른 의미로 좀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원작의 어떤 흥미와 어떤 재미를 좀 떨어뜨리지 않고 잘 영상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많이 어려웠죠. 이거 웹툰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했고, 그래도 원작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봤죠. 근데 생각보다 이제 웹툰과 이 영상은 좀 내용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처음 이제 캐릭터 잡을 때만 좀 참고하고 그 이후로는 준성이와 그냥 감독님을 믿고 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김동희 배우님이랑 유수빈 배우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어요. 감독님 표현으로 약간 주도적인 인물이라고 했던 재유. 배우님의 관람 팁은 어떠세요? 이거 원작이나 웹툰 비교를 해보셨는지 어떤 고민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도 승호 형이랑 마찬가지로 웹툰을 보긴 봤는데 처음에 이제 그때 완결이 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중간까지 보고 저도 캐릭터 참고를 하고 드라마도 다른 내용으로 흘러가거든요. 웹툰이랑. 그래서 그냥 무엇을 먼저 봐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웹툰은 웹툰대로 또 흘러가는 재미가 있고 저희 드라마는 8부까지 또 흘러가는 재미가 있으니까 원작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유수빈 배우님도 비슷하신 생각일까요? 너무 그렇습니다. 너무 그런가요? 전 사실 웹툰 보신 분들 계시겠죠? 사실 그 그림 만화를 보면서 이 배우들을 상상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이 배우들이 어울려서 뿜어내는 열기, 에너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 다음 질문도 빠르게 받아볼게요. 네, 저희 뒤로 한번 가볼까요? 맨 뒤에서 손을 번쩍 들어주셨거든요. 오른쪽에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벼운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민우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헤드폰으로 문어 노래를 틀어주는 장면이 있는데 긴장감을 유발하다가 나오는 동요가 귀여운 포인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문어 노래를 사용한 이유가 혹시 특별히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24시간 재생됐었나요? 그 문어송? 무한재생. 무한재생인가요? 네. 사실은 문어송은 결국에는 이제 이 작품이 전반적으로 어설픔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 두 명의 이 납치범들이 이 범죄를 이제 다짜고짜 저질렀는데 사실 이제 이 과정이 순탄할 수만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준비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납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이 앞으로 쭉쭉 가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납치범들의 어떤 프로페셔널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렇게 쭉쭉 가다가 중간중간 나오는 이 어설픔과 삑사리가 결국에는 기존의 납치극과 범죄 드라마와는 조금 다른 차별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 문호송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어려웠습니다. 이 문호송 동요를 범죄에 쓴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권을 TMI인데 저작권을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음악 감독님이랑 많이 고민을 한 뒤에 이제 만들어서 삽입이 됐던 곡입니다. 자체 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비하인드가 있군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네, 여기 중앙에서 회색 옷 입으신 분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김동희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재효라는 인물이 어쨌든 이 사건의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재효라는 인물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혹시 연기 준비하시면서 하신 생각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재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가 합쳐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흉악 범죄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어떤 대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승호 배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넌 쟤를 뭐라고 생각하는데 인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망설이다가 인질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속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재효가 재효 자신을 속이는 거죠. 세뇌를 시키는 거죠. 얘는 인질이고 나한테는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세뇌를 시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같은 친구를, 그것도 엊그저께 술 마신 친구를 납치하고 돈을 받아내고 어떤 감독님이 얘기했던 그 어설프지만 어쨌든 굴러가는 그 일련의 그 납치 과정들이 다 관객분들 혹은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아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싶었거든요. 재율을 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성격이 이럴 거다, 어떨 거다, 행동이 이럴 거다 이런 것보다. 그렇네요. 셋 중 누구에게 이입해도 조마조마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여기 검은색 옷 입으신 분. 네. 손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게 잘 봤고 저는 감독님이랑 유수빈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이런 뭔가 범죄나 문제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보통은 피해자의 관객들은 감정이입을 하지만 일부 작품들은 가해자의 감정이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은 그런 경우에 이제 가해자가 개인적인 뭔가 관객들이 감정을 이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든지 아니면 피해자도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나쁜 사람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품에도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두 납치범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그리고 피해자 집안도 개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집안이 돈을 번 구조가 뭐 불법 도박에 연루돼 있고 그런 구조도 있어서 그런 측면도 느껴지긴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볼 때 이제 그 납치된 사람이 순간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유수빈 배우님 민우가 납치되었을 때 얼굴에 까만 봉지가 씌워져 있는 상태로 갑자기 이렇게 슥 돌아본다든지 아니면은 계속 고군분투하다가 눈 한 구멍이 뚫렸을 그런 순간에 저는 순간적으로는 저는 정말 민우가 탈출했으면 좋겠는데도 너무 무섭고 이대로 탈출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겁이 났어요. 근데 그게 그런 누구한테 감정이입을 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의 배우의 연기력과 연출이 정말 만들어낸 제 순간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에서 감독님은 어떤 부분을 신경 쓰셔서 연출을 하셨고 배우님께서는 그 피해자인데도 관객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두려운 모습을 분명히 초반에는 속이 찌질한 모습으로 나왔는데도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변모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민우가 아주 서늘했죠. 이거 배우님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대본을 보고 나서 어느 한쪽으로 너무 밸런스가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피해자라고 해서 이들을 응원하는 게 없어져 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감독님과도 그런 대화를 나눴었고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 조절을 상황마다 이 부분에서는 내가 좀 어떻게 보이게끔, 이 부분에서는 내가 조금 피해자로 보이게끔을 좀 구분을 져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통으로 가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썼습니다. 감독님이 사실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고개를 돌린다던가 그때 템포감이나 이런 것들을 감독님께서 많이 디테일하게 잘 잡아주셨어요. 감사해요. 처음에는 저 검은 비닐봉지가 언제 벗겨질까, 언제 배우님 얼굴이 다시 나올까 이러다가 나중에는 저 안에서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독님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작품이 일단 민우는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이제 피카레스크를 작품이기도 해서 이제 준성과 재효에게도 어떻게 하면은 이제 관객분들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준성이한테는 사체와 빛, 그리고 재효에게는 이제 대학교에 그런 것들을 사실 배치를 했고, 근데 이제 배치를 하는 와중에 막 그런 마음이 있었죠. 이게 뭔가 그치 있어야 돼서 있는 느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뭔가 정말로 리얼한 상황인 것처럼 조금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실 고민을 조금 많이 했고, 결국 근데 이제 작품을 찍을 때는 만약에 이제 그 순간 어떤 응원하는 마음이 드셨다라는 말씀이 되게 듣기 좋은데, 사실 작품 할 때 그 수빈 배우가 이제 중간에 현장에서 얘기를 해줬었는데, 감독님은 준성이기도 하고 재효이기도 하고 민우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준성이라면, 그리고 재효라면, 그리고 민우라면 그때 상황에서 나는 어떨까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을 이 세 명의 배우의 귀에 대고 계속 속삭였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촬영 비하인드 이야기인데, 이제 민우가 그 벽장 안에서 눈을 이렇게 찢는 씬 있잖아요. 그 씬이 저희가 한 5개월 가량 촬영을 하는데 예상보다 가장 시간이 많이 딜레이된 촬영이었어요. 저 벽장 안에 카메라를 집어넣고, 그리고 물론 이제 세트여서 이렇게 벽을 이렇게 댕강을 조금 하긴 했는데 그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리고 수빈 배우가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거의 2화를 찍을 때는 계속 이 비닐봉투를 쓰고 있잖아요. 바늘로 구멍을 좀 많이 뚫긴 했는데 이 호흡을 위해서. 사실 이게 테스트 때랑은 다른 게 이제 수빈 배우가 막 감정씬이 나오고 화가 또 막 나고 막 이러니까 이 호흡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촬영할 때 굉장히 힘들었고, 거의 탈진할 지경까지 막 촬영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거에 거의 극대화가 저 벽장 가장 좁은 공간에서 비닐봉투를 쓰고 하는 씬이었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했고, 제가 그날 사실 원래 저 씬이 예를 들면 오전 11시에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니까 오후 4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까지 딜레이가 된 적이 없었는데 그 씬을 찍을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엄청난 밀실 액션이군요. 역시. 네, 좋습니다. 저희 시간 너무 빨리 갔어요.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다가와가지고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마무리 인사를 듣고 이 자리를 정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해주셨던 분들은 그 통로 쪽에서 스태프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하니까 그쪽을 꼭 받아가시고, 이거 마무리 인사 유수빈 배우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저부터죠? 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고, 네, 다시 한번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은 분이었어요. 네, 김정희 배우님. 더
시간도 써주시고 끝까지 봐주시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GV라는 게 배우 입장에서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영화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사실 관객분들이랑 소통할 기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서도 항상 저희끼리 얘기하는 게 다고 저희는 항상 제일 궁금해하는 게 관객분들의 반응이고 생각이고 의견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많이 오늘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형 말처럼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승호 배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 또한 네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 참 무대 이렇게 오랜만에 밟아봐서 오늘은 네, 어떻든 기분이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너무 좋았고요.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모 감독님. 네, 그 역시 불구하고 지금 카톡으로 그룹 채팅방에 거래 재밌다라고 빨리 하세요. 지금 하셔야 돼요. SNS랑 카톡 그룹 채팅방에 많이 그 원래 지인이 추천해 주는 게 원래 약간 직방이어서 네, 그렇게 많이들 써주시면 재밌더라. 장난 아니더라.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저희한테 이제 첫 상영 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큰 극장인데 또 이렇게 많이 차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어제 이제 저희 배우들 이 세 분의 배우랑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내일 어떤 분위기가 나오든 겸허하게 한번 우리가 받아들여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온전히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들고 앞으로 뒤에 편들도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배우분들이 좀 말씀을 많이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거래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관이 조금 더 밝아서 관객분들 표정을 다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거래의 첫 번째 관객이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